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만 뚫어서 측면 레바만 설치하면 이 변기는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요 구멍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뚫립니다. 아주 잘 뚫려요. 큰 무리가 없이. 자, 이것만 살리면 이 변기는 재생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측면 레바 만드는 거 작업을 오늘 해봤습니다. 변기 설치 인건비만 들어갔고, 그래도 대릉급 이상 제품을 좋은 걸 생각하셨다가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자, 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요렇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도기 재질은 생각보다 구멍이 잘 뚫립니다. 안전하게. 큰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변기 물 내림 버튼이 이게 뚜껑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이렇게 왼쪽으로 열면 이게 열리거든요. 자,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. 그리고 여기에 홈이 이렇게 있어요. 이 홈이 있는데 저기 안쪽에도 홈이 있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에 맞춰서 껴주고 다시 돌려준 다음에 푸시하면 물이 내려가는 그런 원리인데,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는 부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즘 나온 거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모양이 너무 달라요. 그런데 이게 망가졌습니다. 지금 계속 물이 새요.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, 인터바스라는 제품인데 지금은 이 모양의 제품, 이 뚜껑에 달려있는 이 푸시 버튼, 이 부속은 아예 생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변형 작업을 해본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고무 패킹 부분 있잖아요. 이게 전체적으로 요즘 나오는 고무 패킹에 비해서 좀 커요. 그래서 구멍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요거를 일단 분리를 해봐서 이 구멍이 요즘 나오는 구멍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거를 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, 이건 그대로 두고 이 측면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측면 레바를 설치를 하면 이 변기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여기 사장님과 얘기를 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망치면 이걸 교체하는 거고, 만약에 살릴 수 있으면 그냥 교체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. 변기 값은 버는 거예요. 자, 이거를 어떻게 살렸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양변기 앵글 밸브를 잠가 주시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물을 내려서 물을 다 빼주시고,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을 보니까 여기 고압호스 들어가는 부분, 그리고 이게 그 고정 볼트거든요. 고정 볼트 너트인데 일반 변기랑 확실히 달라요.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쪽에 또 구멍이 또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물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 두 개를 연결해주는 볼트하고 너트인데, 이게 일반 양변기하고 좀 모양이 다릅니다. 이게 요거 물통하고 몸통, 그리고 여기 안에 또 구멍이 또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몸통인데 몸통의 한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 부분은 이렇게 열려 있고,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이 물통 같아요, 여기에. 그래서 이 변기는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거를 분리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. 여기가 또 좁아서 요거 너트 풀리기도 좀 쉽지 않았는데 잘 풀렸고, 그 다음에 손으로 여기 안쪽 부분을 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손이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옵니다. 이게 아주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걸 다 변기를 드러낸 다음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기를 드러냈습니다. 여기 변기 뒤에서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필밸브 고압호스랑 연결되는 부분이고, 이게 볼트너트, 그리고 이게 왼쪽 부분. 그래서 여기를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줍니다. 그런데 여기 너트 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쇠 부속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속은 그대로 살려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고요. 그런데 이 부속은요, 요거 이 큰 나사 있잖아요. 보통은 큰 나사가 있고 작은 나사가 있는데, 이거는 이 큰 나사를 빼면 바로 이게 물통 안에서 빠집니다.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뺐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큰 너트만 있고 작은 너트가 없습니다. 일반 양변기 부속에는, 요즘 나오는 일반 양변기 부속에는 작은 너트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. 바로 그냥 물통하고 변기 몸통하고 연결해서 이걸로만 조이게 된 거죠.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조일 때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, 하여튼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과 똑같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쇠 부속 중에
작은 너트가 있는데 작은 너트를 원래대로 체결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 큰 너트를 체결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게 나사산이 조금 맞지가 않았는데 세게 여러 번 조이니까 작은 너트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.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. 부속을 풀러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볼트가 요즘에 나오는 볼트보다 깁니다. 이게 길고 고무 패킹도 요즘 거보다 좀 커요. 생각보다 모양은 이렇게 됐고, 그래서 물통을 걷어내 보니까 모양은 똑같습니다. 볼트 구멍 2개, 필밸브 구멍도 거의 비슷해 보여요. 여기도 그렇고 저는 좀 커 보였는데 이 고무 패킹은 확실히 전부 다 이 4개가 전부 다 큽니다. 요즘 나오는 거에 비해서. 그래서 하나씩 이제 분리 작업에 들어갔어요. 네, 이것도 풀어주고, 얘도 좀 깁니다. 일반 거에 비해서. 전반적으로 부속이 다 길고 또 크고 그래요 좀. 자, 이거는 풀러지지가 않아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그 옆부분 구멍도 뚫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요. 자, 여기가 바깥입니다.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불을 깔고, 안 쓰는 이불을 깔고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했더니 이 부속들이 다 분리가 됐고요. 안쪽을 보면 이 구멍 크기가 요즘 나오는 양변기 구멍 크기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볼트 너트, 이거는 잘 살려 두셔야 됩니다. 요 특히 고무 패킹은 요건 빼고 새 부속에 있는 고무 패킹을 여기다 꼈어요. 요 볼트 너트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 고무 패킹 있잖아요. 아주 상태가 양호했습니다. 탄성도 있고 탄력도 있고, 그리고 막 샀거나 그러질 않았어요. 이게 새 양변기 부속, 일반 새 양변기 부속 측면 레바형이에요. 그리고 요 새 부속에 요 고무 패킹 있잖아요. 이거랑 똑같은 거. 근데 이게 새 거에는 이건데 요 구멍 크기는 똑같은데 요 외부의 이 사이즈가 이게 더 작습니다. 새 거가. 그런데 껴보면은 상관이 없어요.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구멍을 딱 맞춰보면 구멍이 똑같아요. 그래서 그 오버플로우 관 거기 안에다 껴봐서 맞춰보니까 그렇게 구멍이 넓거나 크거나 하지 않고 지금 나오는 구멍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관에 껴보니까 그렇게 큰 여유 공간이 없이 타이트하게 딱 부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구멍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립만 잘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. 이게 새 양변기 부속이거든요. 보통 이렇게 끼는데 이렇게 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볼트가 새 거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안 쓰기로 했어요. 고무 패킹만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이 작은 너트 있잖아요. 이거는 지금 있는 인터바스 이 부속에는 요게 없습니다. 요게 그냥 이것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게 인터바스에 있던 볼트고 요게 새 양변기 부속 볼트입니다. 보면은 다 똑같은데 이 패킹 부분이 전반적으로 커요. 그래서 얘를 다 빼서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. 얘는 빼놓고 요 2개, 요거 2개 하고요. 그 다음 요 새 고무 패킹을 여기에 껴주고 2개를, 그래서 그대로 조립을 합니다. 여기 플라스틱 너트하고 그 볼트는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. 그대로 써도 무방합니다. 자, 이렇게 껴준 다음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양변기 부속 조립할 때는 이 볼트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작은 너트를 조립해주잖아요. 조여주잖아요. 근데 이 양변기 구조는 이 작은 너트가 없어요. 그냥 이거를 변기 몸통에 그대로 넣은 다음에 그 변기 몸통에 연결해서 나중에 그냥 큰 너트만 조여주게끔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겁니다.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작은 너트를, 이건 새 겁니다. 이거를 여기다가 먼저 제가 껴줬어요. 이게 이 기존에 있던 볼트하고 요거하고 나사산이 조금 맞진 않았는데 그래도 세게 조이니까 잘 들어갔습니다. 여기 맞긴 맞아요. 이쪽도 세게 조여서 여기까지 집어넣고 조여줬습니다. 이거로 조여주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. 이게 이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요 작은 너트를 여기에서는 써주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완전히 조여준 다음에 이제 큰 너트로 연결해서 이 몸통하고 조여주기만 하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조여서 사용을 해줬습니다. 요게 포인트예요. 요거를 나중에 제가 다 설치했는데 아무래도 요 부분이 좀 찜찜해가지고
빼가지고 다시 이거를 먼저 연결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이 상태에서 작은 너트를 조립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. 자, 그리고 오버플로우 관을 자 연결을 합니다.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이 뒷부분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약간 걸리적거리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는 편이에요. 그런 다음에 여기 와셔 그리고 여기 육각 너트 큰 거 놓고 이제 조여주시면 돼요. 조여줄 때는 여기 안쪽을 꽉 붙잡아 주고 조여주시면 더 좋습니다. 자, 이거는 제 영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첼로로 세게 조여줍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너트는 이건 나중에 풀렀어요. 여기다가 쇠 부속에 있는 작은 너트를 꼭 껴주셔야 돼요. 먼저 그게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계속 이어서 조여주고요.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고무 패킹 큰 거 있어요. 이거 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필밸브를 연결하는데 이 필밸브가 이게 지금 휘는 방향이 이렇게 위로 휘거든요. 위로. 그러면 이 고무 호스도 여기에 꽂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휘는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얘가 위로 휘니까 얘도 위로 휘게끔 그 고무 패킹을 연결하고 자, 이게 여기서 보면 자, 왼쪽에서 이게 왼쪽 아래에서 위로 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치를 해주고 오버플로우 관 요거를 물이 안쪽으로 흐르게 딱 꽂아 주세요.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위로 휘게끔 그러니까 얘도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게끔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을 딱 잡아주고 여기를 너트를 또 돌려주시면 돼요. 이 몸통 있잖아요. 이 하단 부분 여기를 꽉 잡아주신 다음에 저 너트를 돌려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여기를 꽉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트를 세게 조여주시면 돼요.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. 안쪽을. 이걸 안 잡고 돌리면 이게 돌아가요.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여기 넓은 쪽을 들어가는 껴주시고 부분. 여기 넓은 쪽을 껴주시고 한쪽은 가늘고 한쪽은 커요. 그래서 큰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 연결을 할 때도 여기 안쪽에 필밸브 하단 부분 그 몸체를 딱 잡고 이거를 돌려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이것도 돌아갑니다. 이걸 돌리다가 얘가 다시 돌아가요. 그 안쪽이. 그럼 다시 요거를 원위치 시키다가 요게 약간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또 물이 나중에 오래 지나면 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조이든 안쪽 필밸브 하단부 그 몸통을 꼭 잡고서 돌려주셔야 된다.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자, 이제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만 뚫어서 측면 레바만 설치하면 이 변기는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요 구멍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뚫립니다. 아주 잘 뚫려요. 큰 무리가 없이. 자, 이것만 살리면 이 변기는 재생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측면 레바를 여기에 설치를 하게끔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구멍 크기를 얼만큼 해야 되냐면 이게 측면 레바거든요. 여기 보면 요 나사선이 있죠. 요 나사선이 들어갈 수 있는 굵기에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, 이겁니다. 저는 이거를 잘 쓰거든요. 요거 화살촉이라고 하는 거. 요 화살촉 드릴 비트를 일단 요게 6mm 짜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요게 12mm예요. 6mm로 먼저 뚫고 12mm를 뚫은 다음에 그냥 돌리면서 계속 확간을 했습니다. 자, 요거는 12mm 짜리예요. 재질은 조금 다른데 요게 눈에 좀 띄어서 한번 사봤는데 요거랑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뚫을 자리를 마킹을 했고요. 여기 상단부에서 한 5cm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 5cm 정도 5cm, 5cm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대강 맞췄습니다. 눈대중으로. 약간 높여도 되고 조금 더 낮추셔야 되는데 너무 낮추시면 안 돼요. 한 적당한 높이 이 정도로. 그래서 물을 뿌려주지 않아도 돼요. 이게 생각보다 이 도기질이 요거 화살촉으로 아주 잘 뚫려요. 그냥 살살 힘을 주면서 위빙하면서 그냥 천천히 너무 압을 주지도 않았어요. 약간만 힘을 주면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. 이렇게 헛돌지만 않게끔. 여기에 물을 뿌려주셔도 좋은데 굳이 물을 안 뿌려도 일반 타일 뚫듯이 쉽게 뚫립니다. 굵기가 좀 있다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냥 이 상태에서 요거 12mm 짜리로 다시 확간을 좀 해줍니다. 이것도 똑같이 그냥 천천히 뚫으시면 돼요. 뭐 여기 주변이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위빙 시켜주면서 구멍을 전체적으로 넓게 해준다. 그런데 이 12mm 구멍으로 뚫었는데
이것도 안 들어가요. 여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더 확관을 해주셔야 됩니다. 더 넓혀주셔야 돼요.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12mm는 안 돼요. 거의 한 20mm 정도는 뚫어줘야 돼요. 네,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나사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mm 정도는 뚫어줘야 돼요. 그 정도 드릴 비트가 있으면 좋은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이 12mm짜리로 계속 옆을 갈아냈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사방을 갈아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천천히 이 왼쪽 넓히고 사방을 넓혀서 20mm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었고요. 이걸 넣어보니까 잘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 부속에 보면은 레바, 그 다음에 레바 앞에 붙어있는 뭐 와샤 역할을 하는 거, 그리고 이 움직이는 와샤가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. 이건 너트고.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얘 플라스틱 와샤 이거 하얀 거 있잖아요.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썼어요. 어떤 경우에는 요 두 개를 안 써도 돼요. 그냥 이 레바하고 여기 앞에 있는 사각 와셔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은 보통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다 빼는 경우도 있는데, 지금은 요거는 써줬습니다. 요 앞에 거, 요 하얀 플라스틱 사각 와셔만 뺐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껴보니까 요렇게 요거까지 해가지고 하나, 둘, 셋, 요거까지 세 개가 이렇게 위치하게끔. 그럼 약간 뜨긴 뜨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안쪽에 너트를 돌려서 체결을 해주고, 네, 잘 되죠? 아무런 문제 없어요. 약간 떴을 뿐입니다. 그리고 이 줄을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요. 예, 줄이 이렇게 완성되게끔 껴주시면 됩니다. 예, 이렇게. 그러면 여기 조립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속은 작은 너트를 먼저 껴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나중에 다 연결한 다음에 이 큰 부속을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자, 이걸 들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때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. 전부 다. 여기도 몸통도 전부 다 닦아줬어요. 그리고 저 벽 뒷부분도 닦아주고, 자, 여기도 깔끔하게 닦아주고요. 자, 이렇게 작은 너트를, 이건 새 겁니다. 이거를 여기다가 먼저 제가 껴줬어요. 이쪽도 세게 조여서 여기까지 집어넣고 조여줬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몸통과 물통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부속은 다 연결이 된 상태예요. 위아래 다 연결을 해주고, 이제 여기하고 여기 부분을 큰 너트로 밑에서 조여주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큰 너트만 체결을 해주시면 이 조립은 다 끝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큰 너트를 왼쪽에 조여줬고, 그리고 오른쪽도 조여줬습니다. 그래서 조립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. 손으로 조인 다음에 스패너로 약간 더 힘을 줘서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. 고무링이 사가서 새 고무링으로 넣어줬고요. 편심이 들어가 있어요. 파괴 편심이 들어갔습니다.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이 고무링만 바꿔준 다음에 다시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. 기존에 있는 이 실리콘 다 제거했고요. 자, 변기를 연결하고 이 볼트하고 너트를 연결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줬고,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바닥 고정할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주름관, 스텐 주름관 그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껴줬는데, 요즘에는 뭘로 하냐면 그거보다는 이 PB 배관 있잖아요.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거를 커팅기로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높이별로 커팅을 해서 여기 안에다 삽입을 해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위치시키기가 굉장히 좋고 높이별로 조절해가지고 커팅을 해서 받쳐주시면 돼요. 이 PB 배관을 커팅해서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. 자, 이거를 다 조인 다음에 이제 PB 배관 커팅을 해서 수평자를 놓고 고정을 한 상태예요, 지금. 그리고 실리콘을 쏘기 전에 요거 고압호스를 이제 연결을 해서 물을 한번 내려볼게요. 자, 연결을 해주고 조여주시고, 이제 이걸 열고 물을 내렸을 때 물이 이 옆으로 주변으로 흘러서 넘치면 안 돼요, 이 상태에서. 자, 이 상태에서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을 내려서 이 주변에서 물이 새면 그건 잘못 연결된 거예요. 자, 다 연결을 한 상태에서 물을 채우고, 이 상태에서 물을 내렸을 때 이 주변에, 변기 밑에 주변에 물이 나온다? 그러면 잘못 설치가 된 겁니다.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자, 다 연결이 됐고 물을 채웠고요. 이제 물을 한번 내려볼게요.
자, 물 새는 소리 없고 물 내렸을 때 물 잘 내려가고요. 그리고 주변에 물 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. 물이 만약에 그 삐짓고 나오거나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, 그거를.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한 4-5번 내렸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어서 이제 하단 부분을 고정을 하고 실리콘으로 코킹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하루 있다가 쓰시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변기는 그냥 그대로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얘 있잖아요. 이 뚜껑. 요거 여기 뚜껑에 있던 이 푸시 버튼, 이거는 여기 하단 부분을 커팅한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을 사이드만 발라서 그냥 그대로 꾹 눌러주고, 예, 손으로 주변을 깔끔하게 마무리만 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게 굳으면 이게 빠질 염려는 없어요. 그냥 이거는 액세서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여기 긴 부분은 커팅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 부속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액세서리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 연결이 됐으면 이제 바닥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준 다음에 하루를 잘 말린 후에 사용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물은 아주 시원하게 잘 내려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측면 레바 만드는 거 작업을 오늘 해봤습니다. 변기 설치 인건비만 들어갔고,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거나 장비가 준비되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대륜급 이상 제품을 좋은 걸 생각하셨다가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자, 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요렇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도기 재질은 생각보다 구멍이 잘 뚫립니다. 안전하게. 큰 걱정을 안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